또 하나는, 저거는 정시까지 갔을 때잖아요. 저희는 그냥 최저를 맞추기 위한 거예요. 최저만 맞추러 가는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예,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탐구로 최저를 맞추는데, 이제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되니까 사탐, 과탐 구분이 없어지면서 사탐으로 최저를 맞춰도 되는 그런 대학들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탐으로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선택한다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뭘 따져봐야 되냐면은 최근 3년간의 1등급부터 3등급 원점수 등급컷 이런 거를 살펴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살펴보고 나중에 선택을 하는 거 하고 그냥 막연히 사탐이 쉽대 해서 가는 거 하고는 많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따져보고 사탐 하나를 선택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하고 넘어가는 거 하고, 그냥 사탐이 쉽대니까 가는 거 하고, 과탐 도망가고 싶어 그래서 가는 거 하고, 이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기준이지 않을까요? 그쵸? 네. 동의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그냥, 저 혼자 그냥 동의하고 갈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이게 합리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갈 거예요. 동의 안 해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럼 한번 보자. 보세요. 아니, 우리가 등급컷이 높아야 쉬운 거라고 생각해요? 낮은 게 쉬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등급컷이 높아야 쉬운 거라고 합니까? 등급컷이 낮아야 쉬운 거라고 합니까? 보통은 등급컷이 그러니까 등급컷이 높은 거랑 등급컷이 낮은 거랑, 이렇게 보면, 그럼 등급컷이 높으면 쉬워요. 등급컷이 높을수록 쉬운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입장에서 유리한 거는 등급컷이 높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등급컷이 높을 때 쉬운 시험이죠? 높을 때 쉬운 시험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할수록 좋은 거죠? 그러면 뭐가 더 등급컷이 낮아요? 지금. 이렇게 보세요. 이런 표도 많이 안 보실걸요? 이런 표도.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사탐과 과탐 중에. 그러니까, 그쵸. 사탐을 공부하는 데 들이는 시간과 과탐을 공부하는 데 들이는 시간이 다를 수 있고, 그 다른 것을 이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어떤 특정한 탐구 과목에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그걸 갖고 이렇게 뭔가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거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개인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특별히 어떤 것을 통해서 뭔가로 가는. 물론 동일한 원점수를 받는데, 동일한 원점수 40점을 받는데 뭐 과탐의 노력과 사탐의 노력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시간도 다를 수 있고 다를 수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무엇이 더 유리하다라는 것으로 단언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하나로 모든 걸 다 단언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라고 하기는 어려운 게 있다. 사탐이 가지고 있는 위험 부담은 이런 데서 생기는 거죠. 50, 50, 50. 그쵸? 네, 이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등급이 하나 사라지는, 등급이 하나 사라지는, 이런 데서 부담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생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걸 제가 다르게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표가 다른 거 아시겠어요? 표가 다른 거? 요거랑 표가 다르잖아요. 예. 그쵸? 예. 요거는 연도별로 이렇게 표를 보여드린 거고. 이거는 등급별로 생각을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어떤 등급 컷이 갖는 일관성이라는 거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3등급을 기준으로 봤을 때 3등급으로 각 과목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은 과목별 연도별로 보면 사탐은 좀 너를 띄는 느낌이 강하죠. 예. 왔다 갔다. 사탐은 너를 띄는 경험이 좀 강하고, 과탐은 그래도 좀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비슷비슷한, 예, 연도별로 좀 비슷비슷한 뭐 요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또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뭐 사탐이든 과탐이든 이렇게 등급 기준이라는 것이 몇 점 이상이면 뭐가 되고 몇 점 이상이면 뭐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이게 상대평가고 매년 시험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 정도 뭐 몇 문제를 맞히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탐으로 가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탐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왜냐하면 과탐을 하는 친구들은 사탐 컷이 어떠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라이브 끝나고 가시면 이렇게 그 사과탐 비교한 거 뿐만 아니라 718화에서 이제 사과탐 비교한 거, 그리고 717화는 도대체 탐구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금 남아 계신 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수능 위주 전형,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을 위해서 수능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최저를 위해서 수능 공부를 하고, 수능 최저 중에 아주 많은 수능 최저가 탐구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다시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수능 최저를 위해서만 수능 공부를 하고, 그 수능 최저를 위해서 수능 공부만 하는 친구들이 내 그 목적인 수능 최저 기준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면 탐구 학습의 완성도가 그 탐구 한 과목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서, 탐구 학습의 집중이 한 과목에만 일어나기가 쉬워서 그 각 과목별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탐구의
문제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공부량이 훨씬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웬만큼 내가지고 이게 모든 원과목, 4과목이 47이 1등급 컷이니 이런 시험이 나오는 것이 과학탐구 전년도 탐구 과학탐구 원과목이 쉬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그 완성도 자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밴드의 3월 학평 그 응시인원 분석 올렸잖아요. 거기를 보시면 그게 뭐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화원과 생원에서의 이탈자들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저런 등급을 따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것도 좀 읽으시고 아이들한테 전달도 좀 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탐구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입시 환경이 뭐 이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떠나서 너무 여기저기서 모두 다들 수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머릿속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이 박혀 있고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한 과목에만 모든 거를 다 쏟아붓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둡니다. 아까 과탐 가산점을 보셨으니까 사탐 가산점으로 보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이 정도 점수가 있으면 이게 2024학년도 수능 기준으로 보면 이게 이제 연대 점수로 보면 연대 입문 점수로 보면 얘는 731.66이 나오고 얘는 731.61이 나온단 말이죠. 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게 사탐 점수로는 이제 원점수로는 46, 47, 47, 47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연대가 아까 사탐 가산점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아이가 똑같이 들어간다고 치면은 전년도에는 과탐을 본 아이들이 이겼지만 올해는 이제 734.90으로 사탐 친구가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려면 얘를 이기려면은 생원 지원을 이제 요 정도로 봐야 되고 그러면 734.23이 돼서 얘랑 뭐 이기는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이제 붙어서 가게 되는 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려면 원점수가 47, 5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사탐 가산점이 굉장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라는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때 했던 거를 재가공을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모두 이제 그 변표가 당일연도 시험에 따라서 변표가 이렇게 막 바뀌기 때문에 변표 기준이 바뀌면 이제 바뀌는 거라서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런 식의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한데 선택을 하기 전까지 어떤 식으로 계속 그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가야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까 717화와 718화와 718화의 탐구 부분의 중요성과 학습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두시면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718화를 보시면 이게 탐구 과목별로 이렇게 비교가 돼 있을 거예요. 과목별로 원점수 대비 표점하고 백분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걸 보시다 보면 어느 하나도 만만치 않다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알수록
단원에서 사탐으로 넘어가세요 또는 과탐을 하세요 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